자, 이제 이어서 13번부터 13번. 옳은 설명 고르라고 했네요. 가벌을 보면 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둘만 하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프랑스 인권선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정치적 결사는, 즉 정치적 모임은 재산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 등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천부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항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네요. 로크의 사상이죠. 로크의. 그 다음에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답은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행복추구권이죠.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한 문헌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시민혁명 결과로 얻어진 거죠. 세계 3대 시민혁명 중에 두 가지가 나왔네요. 하나가 빠진 게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영국의 권리장전이 빠져 있네요.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한 권리장전만 빠져 있네요. 자, 이제 옳은 거 골라봅시다. 가는 전제군주정을 입헌군주정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입헌공화정이라고 공부했었죠. 미리 예습을 해볼까요? 복습이라고 해도 되죠. 천부인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천부인권사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사회계약설이고, 이 사회계약설은 세 사람을 여기로 비교해야 됐죠. 홉스, 로크, 루소. 이거 다 비교했어요. 이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올 거라고. 비교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사회계약설과 동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게 계몽사상이죠. 그러니까 계몽사상은 결국은 신분제도를 없애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거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거였고, 그래서 이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게 일어나잖아요. 시민혁명. 그래서 이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영국 제일 먼저 일어났고, 미국, 프랑스 수이죠. 영국은 어때요?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리장전이 만들어지죠. 권리장전에 의해서 국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헌군주제에 의한 의원내각제, 정부가 확립이 되는 것이고,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죠. 그 독립선언서에 의해서 이게 미국은 역사가 작기 때문에 이 군주가 없었거든요.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 공화제에 의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인권선언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입헌군주제가 무너지죠.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절대군주제가 무너지죠. 절대군주제가 무너지면서 입헌공화제가 등장한다고. 근데 이 공화제도 오래 못 가요. 역사적으로 오래 못 가요. 누가 등장해요? 나폴레옹이 등장하잖아. 근데 거기까지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입헌공화제가 등장하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짬뽕 되는 거죠. 2원 10경비. 이 정도만 알아두시라고요. 더 세계사적인 얘기 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체 세력이 시민이죠. 시민계급,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가 시민혁명을 성공시키고 산업혁명까지 성공시키면서 이제 두 가지 요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요구가 뭘로 확립돼요? 자본주의로 확립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요구가,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한 것이 민주주의로 확립이 되는데, 이때 민주주의는 제한된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보통 선거를 실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중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 흐름을 잘 알고 계시면 이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언급이 출제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군주정이 아니라 2번 공화정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가와 달리 나는 천부인권사상의 기초인데, 아닙니다. 이 시민혁명은 전부 천부인권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가나 모두 천부인권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는 신분제 폐지를, 나는 보통선거 확립 땡. 신분제 폐지는 프랑스에서 나타나요. 프랑스. 그러니까 가번은 맞네요. 나번은 보통선거 땡. 보통선거는 한참 뒤에 일이죠. 나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 의해서는 민주공화제가 확립되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맞겠죠.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가나 모두 전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자유이념을 주창하였다. 그렇습니다. 정답 4번. 14번 문제. 가와 나의 정치적 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가번. 인간은 국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정치적 동물이고 국가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한 유명한 학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대요. 왜? 인간은 정치적 존재니까, 사회적 존재니까 국가를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걸 자연 발생설이라고 공부했죠. 근데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근대 이후에 등장한 게 사회계약설이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국가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이제 누가 계약의 주체냐에 따라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계약설은 출발은 이거에서 출발하잖아요. 만약에 국가가 없는 상태라면 이거 어떤 상태일까? 이걸 가정하고 출발하거든요.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 이걸 자연 상태라고 상정하고, 홉스는 뭘로 봤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만 봤잖아요. 성악설의 바탕을 둔 거라고 했죠. 로크는 어떻게 봤어요? 투쟁도 있지만 투쟁만 있는 게 아니라 평화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의 평화는 완전한 평화예요, 불완전한 평화예요? 불완전한 평화거든. 근데 이제 루소는 완전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는 게 자연 상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선설, 이 사람은 성학설, 이 사람은 백지이론이잖아요. 성문성학설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이 자연 상태에서 천부 인권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 안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로운 상태지만 여기에서도 루소는 왜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냐면, 인간은 국가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자유와 평화로운데 국가가 만들어지는 순간 사유재산 제도가 생긴대요. 사유재 때문에 천부인권이 보호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홉스는 뭘 강조하죠? 사회계약을 통해서. 근데 이 사회계약의 대상이 누구냐고? 인민들 간의 계약이에요. 로크는요? 로크의 사회계약은 군주가 여기서 개입이 된다고. 군주와 인민들. 루소의 사회계약은 이것도 인민들 간의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올 법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군주가 개입되는 사회계약은 누구밖에 없다? 로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저항권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약속 안 지켜? 그럼 너 물러나.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저항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죠?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제 홉스의 정치가 이제 절대군주제. 로크는 입헌 군주제. 루소는 네. 군주제 자체를 부정하죠. 이거 부정하면서 직접 민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천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홉스는 전부 양도해라 이거야. 로크는 일부만 양도해라. 로크는 양도할 필요 없다. 직접 민주제인데 무슨 양도? 이거잖아요. 이런 차이점들이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옵니다. 자, 가번은 보나마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자연 발생설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럼 나를 보세요. 자연 상태,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사회계획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연권을 누리고 자연법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정법과 재판관이 없어서 개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사회계획이 필요하네. 이 재산권을 무지하게 강조한 사람이 바로 로크예요. 로크. 생명, 자유, 재산 중에 로크는 재산이 가장 소중하래. 재산이 있어야 된대요. 자, 따라서 개인들은 자연적 권력을 대표에 위임함으로써 정치 사회를 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네요. 이걸 강조한 사람이 로크입니다. 로크. 그러니까 1번은 국가의 자연 발생설이고 2번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인데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시민의 범주는 가보다 나에서 확장된다. 그렇죠? 고대 아테네에서의 시민보다 근대 이후의 시민의 개념이 확대되죠. 고대 국가에서는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으로 외국인도 있다고요. 근데 외국인 노예도 있었잖아요. 외국인 노예. 여자도 있었고. 근데 근대에는 외국인이나 노예는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에서 국가는 자연적 질서로 정당화된다.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자연적 질서로 정당화된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만 해당이 돼요. 가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땡. 자, 3, 4번 공부거리를 읽고 끝낼게요. 시민에게 주어진 정치 참여 기회는 가보다 나에서 제한된다.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제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가에서의 국가는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지만 나에서의 국가는 개인에게 필요한 수단이 된다. 자연 발생설은 국가 자체가 목적이 되지만 사회계약설에서는 국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정치의 발전. 이건 3단계로 나눠봐야 된다고 그랬죠? 3단계. 어떻게 돼요? 3단계가 역사 발전 과정으로 이해하면 돼요. 고대, 근대, 현대. 그래서 고대 민주주의의 의미하고 근대 민주주의의 의미하고 또 현대 민주주의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고대, 근대, 현대 해가지고 고대 민주주의는 뭐예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는 여기다 플러스. 그러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다가 그다음 뭐가 결합돼요? 이념.
즉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현대로 오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다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다가 하나 더 결합되죠?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나눠진다고.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대중 민주주의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5번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었습니까? 예 하면은 고대와 근대고 아니요 하면 C 대중민주주의 보통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자, 그럼 이제 C는 확정됐어요. C가 현대 대중민주주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질문. 대의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하면 근대죠. B가 근대 시민혁명기의 민주주의고요. 그럼 A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번. A에서 입헌주의 땡. 입헌주의는 근대 이후에 등장합니다. 고대에는 입헌주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헌주의 때문에 틀렸습니다. A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2번. A와 달리 B에서 성인 여성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땡. 여성은 모두 고대에서도 제외되었고 근대에서도 제외되었어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선거 덕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한 나라는 뉴질랜드였고요. 영국은 1928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1948년 50 총선에서 처음으로 보통선거가 실시가 됐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3번.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B에서 C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말 되네요. 차티스트 운동 결과 보통선거가 실시되었으니까요. 물론 시간은 1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3번 정답. 4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C와 구별해 주는 것은 보통선거라고 해야죠. 평등선거가 아니라 보통선거. 평등선거는 1인 1표죠.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게 평등선거입니다. 16번.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가는 본래 중세부터 성안에 거주하던 주민, 성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불어로 부르주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부르주아입니다. 17, 18세기경에 상공업을 통해 부유해지면서 일반적으로 유산 계급으로 지칭되었으며, 즉 자본가 계급이죠. 부르주아 계급으로 지칭되었으며, 성직자 및 귀족에 대비되는 의미에, 그러니까 제1신분이 성직자, 제2신분이 귀족, 제3신분이 바로 부르주아인데, 구성을 보면 성직자가 0.01%고 귀족이 한 1몇 프로, 그래서 합쳐서 한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가 제3신분입니다. 이들이 이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세기 초까지 영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즉 재산세 낸 사람만 선거권 행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나 계급의 불만을 구제시켰다. 그러니까 세금 재산세 못 내는 사람이 불만이겠죠. 그러니까 재산세 못 내는 사람 누구야? 플로레타리아겠지. 즉 노동자 계급이겠죠. 노동자나 농민이나 여성들이겠죠. 자, 나 계급, 즉 플로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농민 계급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이들은 인민헌장, 피플스 차트죠. 피플스 차트. 이걸 들고 이제 운동했다 해서 차티스트라는 말이 나온 거죠. 피플스 차트를 들고 차티스트 운동을 벌여서 우리에게도 선거권 달라. 이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읍시다. 가는, 즉 부르주아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옹호하였다. 맞죠? 부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가는, 부르주아가 주도한 시민혁명으로 절대 왕정체제가 붕괴되었다. 맞고, 나가 주도한 차티스트 운동 결과, 즉 나는 플로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농민, 여성, 이들이 주도한 차티스트 운동 결과 1928년 영국에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가는 신분보다 재산에 따른 정치적 차별. 땡. 부르주아는 신분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자고 했고, 플로레타리아는 재산에 따른 차별. 재산세 안 냈다고 투표권 안 주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4번이 잘못된 걸로 정답입니다. 17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회계약론자의 견해. 셋 중에 하나겠죠? 홉스, 로크, 루소. 셋 중에 하나겠지.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원하는데 그것을 어느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서로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홉스죠? 성악설을 주장한 홉스입니다. 1번. 국민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국민주권 같잖아요. 홉스는 국민주권이 아니잖아요. 군주주권이잖아요. 군주주권. 1번 땡. 로크와 누스가 국민주권주의자입니다. 2번. 대의제보다는 직접 민주제. 아니죠. 홉스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으니까요. 또 틀렸고.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의지. 땡. 일반의지 하면 누가 떠올라요? 루소입니다. 루소. 일반의지. 다른 말로 공공의 선. 공공의 선. 모두의 행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번. 인민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에 절대 권력에 동의한다. 절대 군주제. 홉스. 정답. 4번. 18번 문제.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네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할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 행복 추구 누구야 이거?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내용입니다. 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프랑스 인권선언서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문헌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1번. 가에는 저항권이 나타나 있다. 제일 마지막 문장 볼까요?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권리. 이게 저항권 사상이니까 맞죠. 이 저항권 사상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있지만 프랑스 인권선언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나에서는 직접민주제. 나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잖아요.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제로 해야 맞겠죠. 직접민주 정치를 강조한 사람은 루소입니다. 루소. 2번 땡. 그래서 정답입니다. 가나 모두 계몽사상 영향받았죠? 시민혁명은 모두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맞고. 가나 모두 국민주권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국민주권 나와 있죠? 거기 이 기자로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19번.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가번.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끊임없이 충돌할 것이다. 이러한 만인에 대한 투쟁. 그만 읽읍시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재산을 처분하며 평등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타인이 자연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에 정부가 필요하게 된다. 자연권 보장을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세우는 계약을 체결한다. 로크 아니면 루소죠? 로크예요, 루소예요? 재산을 처분하며 평등하게 산다. 재산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루소가 되려면 일반의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확실해요. 또는 직접민주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루소가 확실한데. 자, 다음은 로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읍시다. 가에서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당연하죠?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1번 받고 2번. 나에서 자연권은 즉 천부인권은 정부 없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정부, 국가가 구성이 되는 거니까 2번도 맞고 3번.
인간은 본성에 대한 전제에서 가는 성악설, 나는 백지설. 맞죠?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가와 다에서는 국가와 정부는 관습에 따라 구성된다. 땡. 계약을 통해 구성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계약 주체가 다르죠. 홉스는 인민들 간의 계약이고 로크는 군주와 인민들 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가 개입되는 계약은 로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항권도 로크밖에 없어요. 20번. 다음은 근대 유럽의 두 사상가. 옳은 걸 고르래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우나 그대로 두면 자유가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이에 복종한다. 복종은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며 각 개인의 전체의 선을 생각할 때 창출되는 의지가 바로 일반 의지이다. 일반 의지 보는 순간 루소,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2번, 나번.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사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간은 정부에 저항하여 저항권 주장한 사람은 로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번은 루소, 나번은 로크. 공통점 국민주권이죠. 둘 다 국민주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1번의 가는 로크의 주장입니다. 땡, 루소의 주장입니다. 나는 군주주권 땡, 국민주권입니다. 나의 사상가, 즉 로크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반인의 투쟁 땡, 이건 홉스입니다. 그래서 4번 정의 정답이네요.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사회계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의 주체는 또 다르죠? 로크만 군주가 개입하고 루소는 군주가 개입하지 않는 계약이죠. 21번. 국가 성립에 대한 다음 주장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국가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부응하는 정치적 유기체로 형성되었다. 자연발생설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발생설입니다. 나번이나 다번은 모두 자연상태란 말 보니까 사회계약설인데 나번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홉스의 사회계약설이고요. 다번은 제일 마지막 문장 일반의지라는 단어가 보이죠? 루소의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러니까 가하고 나다하고는 서로 대립적이죠. 자연발생설과 사회계약설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1번 가는 국가를 자연발생적인 산물로 본다. 맞습니다. 자연발생설 아리스토텔레스고요. 2번에 가와 다는 자연상태만으로 인간의 필요가 충족된다고 본다. 땡. 잘못되어 있죠? 2번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3, 4번은 공부거리로 봅시다. 다는 자연상태는 입증하기 어렵다. 당연하죠. 자연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서에서 말하는 자연상태는요, 가정한 상태입니다. 상상한 상태라고, 상상.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나와 다는, 즉 사회계약론은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자발적 계약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둘 다 시민들은 계약 당사자로 들어가니까요. 4번도 맞다고 봐야겠죠. 22번으로 갑니다. 자, 홉스, 로크, 루소의 다이아그램이 나와 있네요.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1번에 A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A는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이죠. 홉스와 로크는 공통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둘 다 영국 사람이라는 거. 공통점 찾으라면. 그 다음에 2번에 B. B는 홉스와 루소의 공통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 이건 홉스에만 해당이 돼요. 루소는 성선설의를 주장했으니까요. 3번에 C. C는 로크와 루소의 공통점이죠.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 정답. 국민주권. 최초의 주권론이 뭐죠? 군주주권. 그 뿌리가 뭐죠? 왕권 시수설이죠. 홉스도 군주주권을 주장하죠.
홉스가 주장하는 군주주권의 사상적 기초는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왕권 민수설입니다. 왕권 민수설. 이것 때문에 홉스가 이 군주들한테 미운털을 베끼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D는 홉스, 로크, 루스의 공통점이죠. 뭐예요? 공통점. 사회계약론자이면서 모두 첨부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 즉, 첨부 인권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자, D는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첨부 인권은 적극적 자유가 아니죠. 적극적 자유 하면은 사회권을 말하는 거죠. 참정권이나 사회권. 그 다음에 23번. 다음 글과 부합하는 진술. 읽기 자료에 충실해서 정답 찾으면 되겠네요. 사람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내의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종속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자연적 자유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계약에 의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아하, 사회계약설이 나오고 있네요. 이때 사회적 자유는 자연적 자유를 대신하게 된다. 사회적 자유는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구성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왜냐하면 일반 의지는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 이게 바로 루소가 얘기하는 일반 의지의 개념이죠. 자, 맞는 거 고르래요. 1번. 자연적 자유는 최소한의 정부에서 최소화될 수 있다. 최소한의 정부. 이건 야경 국가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지 야경 국가를 주장한 건 아니잖아요. 2번.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할 때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된다. 자연적 섭리에 순응할 때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의지에 복종할 때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된다고 했잖아. 4번.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계획을 따를 때 사회적 자유. 정답이죠? 이건 국어시험 문제 같아. 3번이 바로 제시된 글에 부합하는 진술입니다. 4번은 구성원의 재산과 자유는 신성 불가침한 권리로 결코 침해할 수 없다. 이건 로크의 주장이죠. 재산권 강조한 건 로크의 주장입니다. 3번 정답. 24번. 다음 글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 자, 그러니까 다음 글과 관계없는 걸 찾으래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성의 법칙인 자연법에 따라 살고 있지만 자연법을 침범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한다. 이거 로크죠?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그랬잖아요. 비교적 자유롭다고 그랬잖아. 로크입니다. 로크. 두 번째, 로크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두 권리를 갖고 있다. 첫째는 자연법에 허용하는 데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을 위해 적합한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둘째는 자연법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양도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건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국가에다 양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양도설 기억나세요? 로크의 일부 양도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유한 권리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공적 권력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만든 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이 목적을 어기면 저항권에 의해서 그 국가도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로크의 사상을 지금 쭉 소개해 놨네요. 자, 이제 틀린 거 고르래요. 1번. 자기와 타인을 보존하는 권리는 정부에 양도해야 된다. 땡. 이것까지 양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나왔을 때 오답률도 꽤 높았던 건데, 그 두 번째 문장, 첫째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을 위해 적합한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절대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첨부 인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 자연법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는 군주에게 양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양도죠. 일부 양도.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맞으니까 공부거를 읽고 끝낼게요. 자연법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는 정부에 양도해야 된다. 이것만 양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양도설, 로크의 주장이고요. 3번, 정부 권력의 원천은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된다. 맞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침범하는 자들 때문에 자연권의 완전한 보존이 어려워진다. 맞잖아요. 25번. 다음은 어느 근대 사상가의 사회계약론이다. 지금 계속 사회계약론자 나오고 있죠. 그만큼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옳은 걸 찾으래요. 인간은 모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는 신이 부여한 자연법, 천부인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은 대체로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라고 그랬죠? 여기서 냄새가 나죠? 이 사람 누구예요? 완전한 평화예요? 대체로 평화한 거예요? 대체로 평화로우니까 이건 불완전한 평화잖아요. 불완전한 평화니까 로크죠, 로크. 로크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나 이 상태는 타인을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자들에 의해 종종 전쟁 상태라고 했죠. 항상 전쟁 상태라면 홉스인데 종종 전쟁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다. 로크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인간은 사회계약을 맺고, 이때 사회계약의 주체는 군주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돼요. 로크니까.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자, 이 사람은 로크입니다. 자, 옳은 거 고르래요. 1번. 기억은, 즉 권리는, 이때 권리는 인간 모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니까 천부인권이겠죠. 천부인권.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재산권이죠. 로크. 맞죠? 정답입니다. 1번 정답. 시험장에서는 2번부터 보면 시간 낭비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시간은 공부거리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번은 왜 틀렸을까? 니은은, 즉 자연법, 천부인권은 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여기 오타가 나왔네. 이성은으로 바꾸세요. 니은, 즉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 이것을 이성은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이건 로크가 아니라 홉스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리을, 사회계약은 일단 성사되면 어떤 경우에도 처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군주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군주가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저항권을 통해서 군주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4번도 틀렸어요. 1번만 로크의 주장으로 정답입니다. 26번. 갑을은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 누구예요? 제일 뒷문장에 결정적인 힌트 있죠? 물론 첫 번째 문장에도 자연 상태는 평등 상태지만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 사적 소유로 인한 불평등, 사유재산제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 이게 주장한 사람이 누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문장,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 이게 바로 일반 의지예요. 이에 따라 운영된다. 값은 누수입니다. 을은 누구예요? 처벌권과 재판권은 양도된다. 일부 양도설 나와 있죠? 로크잖아요. 로크. 자, 그러면 값은 누소, 을은 로크니까 이제 옳은 것 찾아야 됩니다. 1번. 값은 누소는 대의제 확립, 땡. 대의제 하면 로크입니다. 누소는 직접민주제입니다. 2번. 값은 일반의지, 여기까지 봤네. 기초한 입헌군주제, 땡. 입헌군주제는 로크입니다. 직접민주제로 바꿔야 돼요. 3번. 을은, 로크는 개인의 재산 보호를 정부의 우선적 목표로 봤다. 정답. 그 다음에 4번. 을은, 로크는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위해 상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을 주장했어요. 넘어갑니다. 정치 권력과 법치주의. 정치 권력은 정당성을 가져야겠죠. 정당성. 그 정당성을 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법치주의는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법치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치였었겠죠. 근데 인치라는 건 사람에 의한 통치이기 때문에 이게 지 맘대로 한다고, 지 맘대로 한다. 이걸 한자로는 자의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치에서 이제 법치가 등장하더라고. 근데 이 법치도 둘로 나눠지죠. 둘로. 첫 번째가 형식적 법치, 두 번째가 실질적 법치인데, 형식적 법치는 합법성만,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악법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성 강조하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에요. 근데 실질적 법치는 합법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념이 정의에 합당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정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합법성만 강조하니까 악법도 법이죠. 여기서는 악법은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악법 고쳐야죠. 그래서 이 형식적 법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에 의한 지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군주가 있고, 군주가 이 법을 수단으로 해서 백성들, 국민들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 법치는 이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이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법에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의한이니까 이게 법이 수단이라고. 근데 법의 지배니까 법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법이 있고, 법 아래 군주가 있고, 군주가 이 법에 따라서 국민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죠. 법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그 차이라고요. 이게 근대국가에서는 이걸 강조했죠. 근대국가. 오늘날 현대국가는 실질적 법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 법치를 이걸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있겠죠. 이것도 시험문제 언급됐던 거잖아요.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는 방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헌, 법률, 심판제도, 또 국민소원제도, 그 다음에 권력 분립제도. 이런 것들이 이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 형식적 법치 사례가 뭐가 있죠? 형식적 법치 사례가 우리나라부터 하면 유신헌법이죠. 그 다음에 히틀러. 헌법 위의 법이죠. 이런 것들이 형식적 법치. 자, 그럼 27번으로 가서 다음 법조항의 의의에 대한 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의무이며 인간의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효력 있는 법으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구속한다. 1949년 독일 헌법이니까 이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거죠. 히틀러가 죽고 나서 만들어진 거라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갑. 틀린 거 골라야 돼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맞죠? 입법, 사법, 행정권을 구속한다. 그 다음에 법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등장하였다. 맞죠? 히틀러의 수권법 이후에 등장한 것이니까. 맞고.
경 법 제정에서 합법적 절차만 강조하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도 봤잖아요. 4번이 틀렸네요. 합법성이 결여되더라도 정당성이 확보되면 실질적 법치주의라 할 수 있다. 땡. 합법성도 보장돼야 되고 정당성도 보장되어야 이게 진정한 실질적 법치죠. 자,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3가지. 시험 문제 언급됐던 거. 위헌법률심판제도, 국민소원심판제도, 권력분립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28번. 가나에 나타난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번. 의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법률을 만들며 법률은 곧 국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회는 어떤 법률이든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하여튼 절차만 갖추어서 법을 만들면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잖아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이고요. 나번.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 합법성과 정당성 모두 갖춰야 된다.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옳은 거 찾으래. 1번. 가는 법을 도구로 한 합법적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가가 아니라 나라고 바꿔야 되고. 2번. 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보다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더 중시한다. 땡. 실질적 법치는요.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중시하고 있는 거니까 반대로 돼 있고요. 3번. 가는 통치의 정당성을, 나는 통치의 합법성. 거꾸로 돼 있네요. 거꾸로 돼 있고요. 그래서 4번 정답이네요. 가와 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법원리다. 자의적인 행사를 하는 게 바로 인치주의라고 그랬죠. 이걸 통제하기 위한 법원리가 법치주의니까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29번까지 하고 좀 쉬게요. 밑줄 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어떤 법이 인간으로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각계에는 보편적 이성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해야 한다. 만약 법이 개인들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 법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 무효가 된다. 자, 틀린 거 고르래요. 1번. 기역은 어떤 법이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왜 그래요? 이 법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행위들까지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이건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정당화될 수가 없죠. 합법성은 있을지 몰라도 정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1번 맞네요. 2번. 자연법론자에 의하면, 즉 천부인권론자에 의하면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니은, 즉 보편적 이성과 일치한다. 땡. 어디가 틀렸어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한번 얘기했지만 애꾸만 모여 사는 곳에 두 눈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바보가 된다니까요. 이게 다수결 원리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법론, 즉 천부인권은 다수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 이성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지 다수결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3, 4번 읽고 끝낼게요. 디귿과 같은 견해에 따르면 합법적 독재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죠. 당연한 얘기고 완전 무효니까. 그 다음에 4번 자연법 사상에 의하면 니은 보편적 이성이 기역 어떤 법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맞고 2번만 틀린 것으로 정답이네요. 잠깐 쉬었다가 2단원으로 갑니다.